안녕하세요. 고창수 PD입니다. 오늘은 드론 레이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뉴스에서 많이 최근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무인 조종 비행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이제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미래의 드론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분야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드론 관련돼서는 저희 국내 기업이 그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가 드론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적인 그 목적의 기술이 발전이 돼야만 드론 쪽 그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 특성이 약간 있는 거에다가 드론이 사실은 아직까지 시장성을 크게 확보는 못하고, 이제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성 자체를 크게 이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이라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보조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드론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드론 쪽 기술이라든지 관련해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드론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들이고, 기술적인 우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 쪽은 중국 회사들이 거의 그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이 드론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능 대비 그런 거에서는 중국 제품을 지금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중국 에서 만든 그 중국 회사들의 드론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드론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로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드론 레이싱이라는 겁니다. 드론 레이싱은 이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경마라든지 그다음에 경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카 레이싱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스포츠 이벤트가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드론 레이싱도 카 레이싱에 버금가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드론 레이싱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걸 접하게 되고, 드론 레이싱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그 스포츠, 이제 프로 스포츠에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스포츠 강국의 프로 스포츠 강국에서 전통적인 스포츠,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스포츠의 관객이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V로 이걸 보는 시청자도 정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젊은 층들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냐라고 봤더니 젊은 층들은 이런 거보다 약간
더 이제 독특한 스포츠를 즐기는데,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e스포츠라고 해서 게임이거든요. 게임. 사실은 게임은 저희 나라가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관련돼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게임 플레이어들의 그 우수성이나 이런 거는 뭐 나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한국 게이머들이 진출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이게 저희는 뭐 옛날에는 그냥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게임이 선진국에서 점차 스포츠의 한 장르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시장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스포츠 중계를 하는 회사, ESPN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e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고, 이 ESPN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e스포츠의 연장선상에서 드론 레이싱이라는 거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PN이라든지 뭐 영국의 뭐 스카이 TV인가 그 위성 채널 같은 데서 이게 드론 레이싱이 약간 e스포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라든지 이런 쪽을 열심히 하면서 그 중계 기술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론 레이싱이 앞으로 스포츠 중계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있었고, 저도 드론 레이싱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드론 레이싱 중계, TV 중계죠, 일종의 영상으로 중계, 그러니까 꼭 요즘은 TV도 또 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 영상을, 하여간 그 드론 레이싱을 영상으로 어떻게 중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드론 레이싱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단체 이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 있는 분들하고의 뭐 의견차가 좀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드론 레이싱이 아직까지 뭐 2년 전에 얘기가 돼 있는 거에 비해서 크게 드론 레이싱이 상업적으로 뭐 성공한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미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레이싱 중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드론 레이싱 하면 드론을 조종하는 거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뭐 환상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고글을 보통 쓰고 드론 레이싱을 조종하게 되면 앞에 드론엔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뭐 날아다니면서 찍는 영상이 눈으로 이렇게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을 조종하는 그 레이서 입장, 조종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밌고 멋진 스포츠인데, 관중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드론이 너무 작고 빨라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실제로 드론 레이싱 하는 그런 이벤트 현장에 이제 드론 레이싱 대회가 국내에서도 1년에 뭐 여러 차례 열립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드론이 너무 작고 빠르기 때문에 그 관중으로 갔을 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관중으로 온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론 레이싱 한다고 하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러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한 1, 2분 보고 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잘 보이지도 않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하고 처음엔 신기하지만 저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드론이 어떤 드론하고 두 개가 구별도 잘 안 되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중이라든지, 만약에 이걸 영상으로 보여져서 한다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사실 필요해졌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제가 요 다음 드론 레이싱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은가라는 건 요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서 드론 레이싱의 그런 준비하면서 있었던 뭐 시행착오라든지 에피소드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드론 레이싱과 함께 드론 파이팅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